0.1도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내 몸의 면역력은 뭐 몇 프로가 떨어지고 뭐 하는 그런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위가 많이 움직이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열이 날 겁니다. 허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위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열이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위라는 장부를 그 온도를 딱 대표줘야 될 그 온도, 그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실제로 위는 오히려 위의 실열은 줄어드는 겁니다. 장부는 그렇게 해서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장부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만큼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몸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거 데피는데 우선 써야 되니까. 떨어지는 걸 데펴야 되잖아. 그걸 써야 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위벽 자체가 말랑말랑안해지고 단단해져 버려요. 소화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적은 양을 드셔야 되고 많은 양을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더 씁니다. 찬 걸 드시지 말아야 되고 찬 걸 먹으면 또 에너지를 그만큼 더 쓰게 되죠. 나이가 드실수록 따신 걸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줄이셔야 돼요. 토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는요, 비장경락, 저 위에부터 봅시다. 한여름에 해당합니다. 여기 한여름은 우리 계절로 따지면 장마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에서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계절은 아주 습한 계절이고 이 비위라는 자체가 아주 습한 장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습이 많을수록 토가 안 좋아집니다. 몸에 습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위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색깔은 황색이라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들 황달이 걸리면 노래지죠. 그런데 황달이 걸려서 노래지는 첫 번째 이유도 바로 비위입니다. 쓸개가 안 좋으면 담즙 분비가 안 되니까, 또는 담즙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비위가 당장 안 좋아지니까 노랗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쓸개 띠낸 사람들 처음에 소화 잘 못 시키거든요. 한 3년간은 소화시키는데 고생이 되니까 음식을 좀 나눠서 먹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러면 얼굴을 가려져 버려요. 그럼 당장 비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즙이 안 나오니까. 자, 비장경락하고 위장경락입니다. 경락은 비장경락하고 위장경락인데, 이 경락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비장경락은 음의 경락이기 때문에 내 몸 속에서, 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닙니다. 비장경락이 흐르는 길이 그림자진 쪽이니까 다리로 따지면 안쪽이 되겠죠. 또 안쪽이 되겠죠. 그럼 찌그로 따지면 배 앞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장경락은 양의 경락이기 때문에 햇빛 받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되겠죠. 다리로 따지면. 자, 바깥쪽이 되는데, 이 위장경락이 하나 예외인 게, 모든 경락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 이 위장경락이 배로 와서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등으로 와야 정상이죠. 옆구리나 등으로 와야 정상이죠. 햇빛 받는 쪽은. 그런데 위장경락은 앞으로 옵니다. 배에 있어서는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위경락은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있는 젖가슴은 위다. 젖가슴은 위입니다. 제2의 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의 병, 유방의 병은 위장의 병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방을 그대로 밑에서 위로 그대로 통과한다. 위에서 아래로 통과한다. 이게 위경락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위경락은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눈 바로 밑에
성읍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쭉 유방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해. 그래갖고 적곡지 한가운데를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요래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 요래 가지고 요래서 요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위경락은 바깥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어서부터는 밖으로 간다. 견화 공부를 잠시 한번 복습삼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려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만 좀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견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자, 여기 손바닥입니다. 동그라미 쳤으니까 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면 여기서 엄지손가락이에요. 자, 오른손입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경락이 하나 있었죠. 그래갖고 엄지손가락으로 갔죠. 요리 흐르는 경락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갔죠. 이리 흐르는 경락이 하나 있는데 여기갖고 새끼손가락으로 갔죠. 예? 이렇게 갔습니다. 요게 배고요. 심포고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갑니다. 손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쪽 편을 이건 이제 손등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손등을 반대로 뒤집었다 생각하고 손등이니까 이쪽이 엄지가 되고 이쪽이 새끼손가락이 되겠죠. 그래 있으면 자,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 자, 이게 손을 뒤집었으니까 요래 됩니다. 요래 됐고 요래 됩니다. 그렇습니까? 요래 가는 게 이래 둘째 손가락으로 가는 게 있고 요래 갖고 넷째 손가락 셋째 넷째 맞네. 넷째로 가고 요래 갖고 새끼로 가는 게 있고 자, 이거는 양의 경락이겠죠? 손등 쪽입니다. 이건 손등. 엄지손가락으로 봤으니까, 이거는 대장입니다. 3초. 소장. 자, 이래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자, 사람 손으로 놓고 보면, 요렇게. 폐대장입니다. 요렇게 폐대장경락이에요. 안쪽은 폐고 바깥쪽은 대장이고 자 밑에서 요렇게 심장소장경락입니다. 한가운데로 요렇게 심포삼조경락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하기 쉽죠.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쉽죠. 자, 요거는 팔에 있는 경락이에요. 자, 다리에 있는 경락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안쪽 복숭시입니다. 다리에 있는 경락은요, 가운데 한번 교차되는 데가 있어갖고, 요거를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가운데 하나 교차가 돼서. 자, 그러니까 요거는 교차되는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교차 안 되는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자, 엄지발가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안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락이 있어요. 예? 발바닥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교차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는 신장경락이에요. 신장콩팥. 발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요거는 신장경락이고 요거는 가운데로 가는 거는 비장경락이에요. 요거는 간경락이고. 근데 여기 이게 교차가 돼.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교차가 돼가지고 바뀝니다. 이 두 개가 바뀌어요. 비하고 간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반대로 발을 거꾸로 이렇게 놨다 치고 여기까지 있다 치고 반대로 놓고 보면
새끼 발가락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락이 있어요. 방광이에요. 그럼 신장과 방광은 같이 가는 거 맞죠? 네?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가는 신장과 방광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넷째 발가락에서 시작을 돼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간이에요. 간이 담이에요, 담. 근데 간하고 담하고 바뀌었죠, 그죠? 이 순서가 바뀌죠, 여기. 이거는 밑에서 올라갈 때는 앞으로 간대, 이거는 가운데로 가니까. 그 다음에 둘째 발가락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위에요. 그럼 이 비위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죠? 요거는 올라가서 이 두 개가 이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이리 오고 간이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담이 가운데, 요 가서는 가운데가 되죠. 여기서는 비위가 되고 앞쪽이 되고. 그래서 요 위에 와서는 비위가 이렇게 갑니다. 비위가 이렇게 가고 가운데는 간담이고 뒤쪽에는 신장방광. 크게 팔다리에 있는 경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근데 요 교차가 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간과 비는 다리 한가운데에서 교차돼서 간다. 이해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경락의 큰 줄기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에 있는 경락과 등짝에 있는 경락은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침을 쓰잖아요. 침을 쓰는 우리는 거의 팔 아래쪽에, 다리 아래쪽에 침을 쓰다 보니까 이쪽은 좀 등한시하기 쉬워요. 그리고 실제 침은 이쪽에 잘 안 나. 등 쪽에는 유혈이라고 해서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에 팔다리에 있는 경락만 이해를 잘 하시면 그 다음 내 몸에 전체적으로 신경통 나타나는 곳은 이쪽이거든. 주로 이런 우리 연관통 나타나는 쪽은 팔다리 쪽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쪽을 한번 진단하기도 쉬워요. 팔다리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잠시 복습 및 예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자료집에 보면은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24, 125, 126 요래 보시면 되겠네. 124페이지를 보면은 손에 있는 것을 앞뒤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 그림에 보세요. 윗선에 앞선에 있는 거는 뭐 빨간 칠하고 여기는 파란 칠하고 여기는 노란 칠하고 이래 표시를 해 줄을 이렇게 컬러로 표시를 해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빠르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에 가는 게 같은 색깔로 하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면 공부할 때 이해를 하시기 편할 거예요. 근데 경락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고 직접 그려가면서 보는 것만큼 빨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침을 하시려면 방금 몰라도 경락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침이 한약하고, 그러니까 약하고 다른 가장 큰 게 바로 경락이에요. 약하는 사람은 경락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 약으로 치료하지, 근데 경락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침을 하려면 이 경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도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락책을 따로 사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 이 경락이 어떻다, 저떻다, 또 혈자리 특성이 어떻다, 이런 것도 공부를 좀 별도로 하셔야 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 이거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그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자기가 책 사가지고 공부 다 했어요. 이게 좀 오래되신 분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공부 다 하셨어요, 책 사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편하게 공부해가 빨리 익히시라고.
그러니까 요 124, 125페이지 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거를 눈에 확실히 닿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당장 가서 또 색연필부터 사러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예? 색연필만 사놓고 칠은 안 하고. 그럴 리가. 자,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는 또 충맥입니다. 충맥은 비장이 나빴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경팔맥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나중에 경락 공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맥이 가는 방향만 잘 보시면 되고, 이 충맥에 있는 자리, 혈자리로 뭐 침 놓고 하는 자리는 없으니까, 그거는 뭐 방향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설관절과 대퇴부입니다. 대퇴라는 것은 바로 이 종아리를 말합니다. 종아리는 한자로 하면 대퇴고요. 종아리 말고 이 허벅지. 허벅지는 대퇴고 종아리는 소퇴입니다. 소퇴. 큰 근육이고 작은 근육이죠. 이건 대퇴부라 그러고 이건 소퇴부라 그럽니다. 이 대퇴부가 예를 들어서 대퇴부가 어디에 문제가 좀 있다, 잘 아프다, 신경통이 잘 생긴다 이러면은 거의가 아마 비위장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설관절, 무릎관절. 무릎관절은 맥을 잡아보면 현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홍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무릎관절이 아픈 부위가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이 지나가는 자리가 잘 아파요. 실제로 무릎관절이 아픈 사람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현맥이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무릎 아픈 사람은 반드시 홍맥을 맥을 항상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릎 관절이 내려앉아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 근육인 경우가 많아요. 그 아랫다리와 윗다리를 잡아주는 근육, 윗다리뼈와 아랫다리뼈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이 있어야 다리가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근육에 힘이 없어져 버리면 윗다리뼈와 아랫다리뼈 사이가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윗다리뼈 아랫다리뼈가 얇아지겠죠. 두께가. 그만큼 뼈와 뼈끼리 부닥치고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자리가 아픈 부위가 위경락과 비경락이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예요. 자,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무릎 안쪽이 많이 닳을게요. 바깥쪽이 많이 닳을게요. 네? 네, 바깥쪽이죠. 내가 아플 때 대개 보면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오자가 많아. 다리가. 할매들도 오자가 많아. 오자가 많다는 얘기는 바깥쪽이 많이 얇아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윗다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아랫다리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얇아지면 여기 이게 더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쪽은 되고 이쪽은 요 안쪽으로 꼬그라들겠죠, 그죠? 요리 되죠. 요리 된다. 다리가 요리 된단 말이에요. 오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아픈 사람은 요렇게 돼가지고 무릎 아픈 사람은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오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무릎 수술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사실 오자를 바로 펴주는 수술을 하거든. 그럼 설관절 치환술, 이 무릎 이거 인공관절 넣은 사람들 보면 요래 다니던 사람이 다음부터는 바로 걷는다니까. 이걸 바로 발라주니까. 그러면은 자,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무릎 아픈 사람은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은 이거를 붙이는 쪽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걸 두 개를 붙이는 쪽으로. 근데 나이가 들면요, 젊을 때는 이 두 개가 탁실히 붙었던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조금씩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이 안쪽으로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무릎 아픈 사람일수록. 그래서 골고루 이 두 개가 같은 폭으로 같이 좁아들면 덜 아파요. 그래서 등산 여러분 다니실 때 무릎, 여기 내리막 때 무릎 아프신 분. 나네. 올라갈 때도 아프고. 올라갈 때는 좀 덜 아프고 내려갈 때는 예, 특히 좀 많이 아프죠. 아프고. 혹시 거꾸로 내려가 보신 적 있어요?
뒤로 걷는 건 뒤로 아니 그는 걸을 때 그건 안 해봤어. 내려올 때 이렇게 안 해봤어. 뒤로 걸으면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예, 진짜 안 아파요. 그 왜 그렇죠? 뒤로 걸으면 닿는 부위가 반대쪽이 닿으니까 아 이 충격 이거 압착되는 부위가 이쪽이 되니까. 그렇구나. 그 여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 이게 잘 붙어가지고 뒤로 보면 이쪽에 그 힘이 무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걷는 운동이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한테 지금 가장 무리 가는 부위에 힘을 덜 주고 반대쪽으로 힘을 주니까 골고루 되겠죠. 그런데 이거 통째로 다 다른 사람은 뒤로 가도 다 아파요. 이래 가도 아프고 저래 가도 아파요. 통째로 다 닳고 얼마 전에 그 뭉쳐야 찬다에 안정환이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안정환이 이거 없잖아요. 안에 연골 없잖아요. 축구 선수들 다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들 없어요. 수술 다 해가 다 빼내 빼버려요. 왜 없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연골이 이래 들어있어. 근데 축구 선수는 가다 보면 뭐 마르세유 턴 하는 거 들어봤죠? 이렇게 공을 가다 갑자기 팍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을 뒤로도 빼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 관절에 여기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 순간에. 이게 무리가 가는 소에 이 안에 있는 연골이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이 안에 연골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거 인대잖아요. 인대는 이 상처 났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서부터 나아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아집니다. 분명히 연골도 끊어진 것도 붙어요. 그런데 6개월쯤 돼야 그때부터 붓기 시작해.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그게 되냐고. 좀 찢어도 내려가서 또 뛰어야 되잖아. 좀 찢어진 부분은 나을만 하면 가서 또 뛰어가 또 중국 가라. 이 너덜너덜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술하러 갔더니 의사가 어떡할까요? 빼달라면 빼드릴게요.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못 쓰는 거. 그걸 다 빼버린 거야. 없다잖아요. 그거 영종. 없이 어떻게 쓰냐고요? 대신에 아들은 근육이 튼튼하거든. 운동을 워낙 튼튼해서 이 근육이 튼튼해가지고 충분히 이거를 사이를 벌려주고 있어. 이 근육이. 그런데 이제 나이 딱 들어서 근육 힘 없어지지. 그 순간부터 이제 병신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관절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구 선수 이것들 병신 안 있는 거 없어요. 다 그래. 박지성이 마찬가지예요. 병신 안 있는 거 없어요. 대신에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인생을 투자할 만은 하겠지. 사람 몸을 놓고 보면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이 아픈 부위가 우리 몸이 내 지금 청바지를 입어서 올라가기가 그런데요. 왼쪽으로 보면 쏙 들어가는 자리 있죠. 앞에 뚜껑이 있고. 네. 예? 네. 뚜껑이 있고 쏙 들어가는 자리 바깥쪽에 있죠. 네. 안에도 있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뚜껑을 설계골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뚜껑 하면 다 알죠? 여러분. 무릎에 뚜껑 하나면 다 알아듣죠? 내가 뚜껑뼈 이러면 될 텐데 그냥 설계골이라 그래. 설자가 무릎 설자인데 설계골의 양쪽에 있는 구멍을 이제 밖에 있으면 외설안이라 그러고요. 안에 있으면 내설안이라 그럽니다. 안은 어떤 만 해안선 할 때 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쏙 들어간 자리를 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쏙 들어간 자리, 안쪽에 쏙 들어간 자리 있는데 바깥쪽에 쏙 들어간 자리는 비장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고 안쪽에 바깥쪽에 들어간 것은 위경락이 지나간 자리라 거기는 혈자리까지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독비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독비혈입니다. 외설하는 위경락, 비경락 그쪽이 가장 무리가 많은 곳이 많이 아픈 곳이라 실제로 뜸을 갖고 이 무릎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하려면 그쪽에는 반드시 뜸을 놓습니다. 뜸을 갖고 치료하는 분들은. 그런데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맥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홍맥은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 무릎 아픈 사람들은. 자,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무릎이 더 많이 아픕니다.
여자들이 이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병이 잘 오는 부위가 비장과 신장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간과 위장에 병이 많이 와요. 여자들은 비장과 신장에 많이 오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비장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장, 비위장이. 그러면 그 비위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락상으로도 안 좋겠죠.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제가 그 샌든병원 정형외과 병원에서 제가 몇 년 근무를 했었는데 무릎 수술하는 사람들이 그 거의 3분의 2가 더 됩니다. 한 3분의 2, 5분의 4, 한 80%, 70% 내지 80%가 여자 환자입니다. 남자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비위가 연결된 게 살입니다. 살. 내 몸의 살. 비계. 그래서 비계에 문제 있는 대표적인 병이 무슨 병이죠? 살에 문제 있는 대표적인 병. 비만. 비만이요. 맞습니다. 비만은 중병입니다. 이 비만은 바로 비위장의 병입니다. 특히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비계인지 구분 안 가는 살들이 있죠. 이게 살도 아니고 비계도 아닌 그런 살. 그 셀룰라이트라는 비만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여기 보면 더들더들한 살이 있죠. 울퉁불퉁한 살이 있죠. 그건 전부 염증이에요. 살 자체가, 비계 자체가 염증이에요. 그거는. 그런 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이 잘 안 빠져요. 그 살은 병든 살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살을 빼려면은 다이어트 운동과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게 비장을 고쳐줘야 됩니다. 비장을 고치지 않으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굶고 그렇게 운동하는데도 오히려 비늘을 먹어지 살이 안 빠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비장을 고쳐줘요. 이런 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면서 비장에 좋은 침을 계속 맞아가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냥 안 먹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만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장을 고쳐가면서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빼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제 스승이신 그 천안의 이용기 교수가 그럽니다. 자, 비만은 어쩌면 됩니까? 그거 생식만 먹으면 빠져. 생식만 먹어서 왜 빠지냐? 일단 생식을 먹으면 적게 먹게 돼. 양이 줄어. 두 번째, 생식을 먹었는데 비장이 안 좋은 생식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비장이 좋아져.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그거는 생식만 먹으면 빠진다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식 먹어가지고 비만 아가씨들을 며칠 고쳐준 적이 있어. 아니 그렇게 뚱뚱하게 왔더니 어느 날 왔는데 뭐저기 이쁜 아가씨가 내가 왔더라니까. 살이 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식당 자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에 유학도 가고 이랬는데 영국 가서도 생식 보내달라고 저 EMS로 생식 보내주고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주겸도 보내주고 한 적이 있는데 20대 애가 여자들한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홍맥과 성맥이 나타나요. 그 좀 미안한데 우리 아가씨가 지금 홍맥과 성맥이다. 응? 그거 다 없애야 된다. 그거. 계속 맞으면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배, 입과 입술, 입의 병들, 입술의 병들. 입이 비틀어진 병, 구안화사 있죠. 대개가 비위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부르트는 병.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콧구멍은요, 폐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코의 병은 폐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죠. 입의 병은 위의 병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위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단 말이야. 위에 기운이 모자래. 위가 아파.
이럴 때 그 병이 어디로 나타나냐? 입술로 나타납니다. 입이 헐거나 입술이 부르트거나. 입술 부르트면 입에 딱지 막 안고 이러면 제일 하기 힘든 거. 밥 먹는 게 제일 하기 힘들죠. 입 벌리려면 막 찌질 아프고 먹으려면 입술 퉁퉁 부어 먹기도 힘들고 음식 먹으면 따갑고 속이 허니까 그렇죠. 그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 넣으세요 이 말이야. 이 위장이 내 좀 쉬고 싶어. 위가 나 좀 쉬고 싶으니까 그만 져먹으세요 그 말이야. 입술에 병이 나면 안 먹어야 돼. 그런데도 엄마들은 자꾸 먹여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고. 그러니까 더 안 낫지. 그럴수록 위는 점점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먹어야 돼. 그런데 그럴 때 먹는데 지장이 없는 음식이 하나 있어. 손식이죠. 예? 꿀. 응, 꿀. 맞아. 그러니까 꿀 단맛이 나죠? 비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꿀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술에 꿀 바르고 했잖아. 옛날 엄마들이 우리 입술 부르뜨면 꿀 발라줬잖아. 그 비위장이 건강해지면 입술에 막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방류. 유방의 병은 위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항상 홍맥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유방의 병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나중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홍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고쳐야 돼. 자꾸 이래 압력을 줘야 빨리 지가 알아서 고치지. 홍맥 나오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래 잇몸이 그렇고요. 자, 넘어갑니다. 토기와 관련돼서 나타내는 주요 증상. 비경, 위경, 축맥의 주행 경로에 신경통이 생길 수 있다. 자, 비경, 위경 이거 봤죠? 이거 네. 이쪽으로 신경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통입니다. 자, 위경락이요. 요 눈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위경락이 또 다른 시작하는 그 가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요쪽 끝입니다. 양쪽 이마 끝. 액각이라 그러는 이마를 한자로 액이라 그럽니다.